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김찬수라고 합니다. 크루즈라는 게 어릴 때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나 갈 수 없는 진짜 부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, 뭐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, 어떻게 기회가 돼서, 좋은 기회가 우연히 돼서 이렇게 크루즈로 오게 됐는데요. 와보니까, 물론 이게 아무나 올 수 있는 여행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건 맞아요. 맞는데,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 생각했던 것처럼 진짜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만 오는 그런 여행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. 여기 지금 알래스카 크루즈는 약간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다른 크루즈들이 생겨서 일반인들도 접하기에 그래도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주 올 수는 없어도 한 번 생각나면 또 한 번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. 일단은 여기 금액대가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이, 물론 합리적이라는 게 절대로 뭐 싸다는 얘기는 아닌데, 그래도 오면 기본적인 식비는 다 무료입니다. 거의 이게 보통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해서 아무 때나 뭐 밥을 먹을 수 있고, 꼭 하루에 3끼가 아니어도. 그리고 식사는 제가 보니까 저도 계속 먹은 건 아닌데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이 뷔페로 제공되는 기본 식사가 있고, 메뉴들이 똑같지는 않아요. 계속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음식 먹는 것은 질리지도 않고 메뉴를 바꿔주니, 그리고 뭐 스페셜하게 나오는 음식들이 또 따로 있는 날도 있어서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. 잠자리도 방마다 청소를 매일 해주시는 분이 뭐 역시 호텔처럼 계셔서 저희가 자리를 잠깐 비우면 항상 정리가 돼 있고, 미안할 정도로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있어요. 그리고 지루해질 틈이 되면 이 언어의 장벽은 물론 있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,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안 느껴지게 무색할 만큼 재밌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, 그리고 그것도 지겹다 싶을 때쯤이면 기항지가 하나씩 나타나서 내려서 그냥 관광하고 하루 종일 돌아보다가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해서 밤에 잘 자고 잠도 잘 오고. 그리고 저한테는 온도도 습도도 크루즈 내가 잘 맞았어요. 근데 제가 좀 열이 많은 편이긴 한데 저한테는 잘 맞았는데 한국 분들한테는 약간 쌀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, 실내가.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날씨가 뭐 영상 한 7도 8도 되는데도 옷 벗고 돌아다니면서 수영하고 또 맨몸으로 젖은 채로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. 도대체 추위를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좀 신기한 점이었고, 그리고 여기 오시면 크진 않은데 헬스장도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취미로 하고 있는데 뭐 매일 운동할 만큼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이랑 다르게 외국인들은 아침 7시 전후를 기점으로 다들 운동을 하나 봐요. 헬스장이 꽉 차 있어서 되게 붐벼요. 엄청 붐비는 헬스장이 돼버리고, 그 분위기 타서 저도 운동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여기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다고 하는데 보니까 선생님들이 애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따 별도의 룸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맡기고 부모님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, 뭐 그런 좋은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시애틀로 넘어와서 시애틀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심 관광을 하고 있고요. 시애틀에서 벌써 이제 미국 냄새는 물씬 느꼈습니다. 뭐 이렇게 도로의 환경이라든가 사람들의 그런 뭐 복장, 그다음에 하고 다니는 뭐 행실들 보면 우리나라랑은 약간 좀 다른,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한겨울 코트를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소매가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좀 신기한 그런 환경도 봤고, 그리고 이제 뭐 시애틀 하루 투어를 하고 바로 이제 배를 타서 배에서 이제 하루를 즐기고 하루 이틀을 즐기고, 첫 번째 기항지로 저희는 주노, 알래스카의 주도라고 하는 주노에 다다라서 도보 투어를 많이 했죠. 주노에서는 도보 투어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도보 투어를 위주로 다 진행이 됐고, 뭐 관광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 사는 것들을 보고 그냥 그렇게 우리랑 다른 걸 느낀 것 같아요. 다행히도 저희가 이제 알래스카 와 있는 기간에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했는데 비가 온 적이 마지막 날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첫날부터 계속 맑은 하늘이 계속 유지가 돼서 날씨가 사실 다 온 것 같습니다, 이번 여행은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
스케이거웨이에 도착해서 스케이거웨이에서는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날씨들을 스케이거웨이에서 그보다 더 좋은 날씨를 아주 완전 파란 하늘을 본 것 같아요. 뭐 여긴 미세먼지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. 그리고 배가, 이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정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투어를 했는데, 배의 정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흔치 않았는데 그날 배를 정면으로 보고 옆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그런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었고, 그리고 스케이거웨이에서 했던 것이 유콘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 관광 열차를 탈 수가 있는데, 높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,000m 이상 정도를 기차를 타고 쭉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관광이었는데, 거기서 또 자연이 우리나라 자연하고는 좀 다른 되게 거대한 그런 자연을 볼 수 있었고, 아쉬운 건 빙하가 좀 많이 녹았더라고요. 저도 지금 아들이 둘이 있는데, 아이들이 이제 빙하 녹은 걸 보면서 지구가 아파한다고, 환경 운동을 해야 된다고, 환경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쓰레기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스케이거웨이 관광이 끝나고, 사실 알래스카로 온 목적은 빙하를 보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글래시어 베이 파크를 갔습니다. 근데 여기서도 역시 보면 이제 빙하가,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알래스카 하면 빙하로 완전히 뒤덮여 있을 것 같은데, 빙하가 다 녹아서 바다에 떠다니는 뉴빙들도 많이 볼 수가 없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지금 이제 뭐 20년, 30년 전에 왔던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.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빙하가 그 30년 전에 비해서 한 30%도 안 남은 것 같다,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, 한편으로는 좀 즐겁기도 하면서 지구의 이 환경의 심각성도 좀 느끼게 됐습니다. 좀 아쉬웠습니다.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살, 80살이 됐을 때 다시 여기를 오게 된다면 그때는 빙하를 볼 수 있을지 아마 못 보지 않을까, 그런 생각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것이 비의 도시라고 하던데, 캐치칸. 도시 규모는 엄청나게 컸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 기항지에서 머무리 쓰는 시간이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4시간에 5시간. 뭐 럼버잭 쇼 같은 것들 보고 나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 캐치칸을 그렇게 관광을 많이 할 수는 없었는데, 비의 도시답게 또 비까지 와서 사진도 사실 많이 남기지 못했고, 전날처럼 이제 맑은 하늘 아니었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, 한편으로는 알래스카에 와서 봄, 여름, 겨울, 뭐 가을까지 다 느낀 것 같아요. 그날 비가 와주면서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기후를 느낄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아주 맑아서 우리나라의 봄이나 가을 그 정도의 하늘 볼 수 있었고,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열이 많다 보니까 선상에서 해가 내리쬐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여름같이 뜨겁기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유빙을 보러 갈 때는 우박이 떨어지면서 겨울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뭐 모든 것은 장단이 있지만 크루즈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. 먼저 단점부터 말씀드리면, 이 한국인한테는 온도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. 저는 지금도 반팔을 입고 있는데 주변에 보면 지금 뭐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. 지금 여기 기온이 한 7, 8도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안 불면 개인적으로는 하나도 안 추워요, 저는. 근데 바람이 불면 갑자기 겨울이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. 겉옷을. 요런 단점. 그리고 하필 저희가 왔을 때 배가 좀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가 좀 났었던 점. 근데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가 단점인 것 같고, 거의 장점만 있었어요.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적으로도 장점이 좀 많이 느껴졌지만, 저희 아들 둘한테 이 넓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. 여기가 지금 대부분은 미국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멕시칸도 있었고, 뭐 일단 인종이 흑인, 백인, 황인들이 다 있고, 나라로 보자면 어제 제가 만난 친구들은 멕시코, 뭐 미국, 그다음에 브라질, 그리고 중국인도 있었고, 노르웨이 분도 계셨고,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백인인데 말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 아이들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게,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갇혀서 우리나라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,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여기서 전부 다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객이 3,600명 정도 되는데
직원이 1600명 정도 되고, 그냥 헬로 하이 인사를 했을 때 누구나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자기들 얘기를 해줘요. 우리나라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꼬맹이들은 그 받아주시겠지만 어른들은 저 사람 뭐지? 뭐 갸우뚱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친구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금 비쌀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 10년, 거의 10년 만에 해외를 나온 거라 10년 모았다가 나온다 그러면 매년 가까운 저렴한 동남아를 갈 거냐 아니면 몇 년 모았다 크루즈를 올 거냐라고 이제 누군가 물어보면 고민은 되겠지만 51대 49 정도로 크루즈를 온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크루즈 오실 때 준비할 거는 저는 평소에 영어 대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 크게 없었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크루즈로 와서 느낀 게 이제 영어를 하고 싶다. 이제 스몰 토크가 되면 이 일주일이 더 재밌게 지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꼭 한번 크루즈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